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간 점쟁이란 무속인에게서 애군이 끼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굳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된다면 그 상황은 더 다급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신랑이 직장이 안정됐으면 안정됐을 있고 이러면은 그런데 안 그럴 텐데 사람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질 않았을 텐데 너무 황폐자 속밖에 살아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야? 네가 말한 용암 부당이 있다는 곳이? 근데 아직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야 뭐 들어가 보면 알겠지 뭐. 들어가자. 진짜 용하다 용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신발이 세다. 그치? 그래 그치. 여기 앉으세요. 예. 아, 이분이 미영 씨 언니?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를요? 왜요? 그건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보다 미영 씨 언니 되시니까 동생 사정에 대해선 잘 아시죠? 사정이라뇨? 시침이 떼시긴. 미영 씨 남편이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저도 나중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여보,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오긴 장보고 왔잖아. 마트까지 갔는데 7분. 이 정도 물건 고르고 샀는데 10분이면 충분해, 어? 여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장 보러 갔는데 생전 입질 않는 이 옷을 꺼내 입지? 그놈이 좋아하나 보지? 왜 말 못해? 누구야? 누구랑 같이 있었어? 빨리 대답 안 해? 나 미칠 걸 보고 싶어! 빨리 말해! 야, 나 네가 결혼하면 이렇게 안 살 줄 알았어. 평소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시달려온 결혼 11년 차 주부 박미영 씨. 그날은 뭐 진동을 해놓는다거나 해서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나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재우고 스스로 뭐 했냐고 묻고 어떨 때는 옷 벗고 와서 검사까지 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녀가 이곳을 찾은 건 바로 의심 많은 남편 때문이었고 이 사실을 무속인 김지숙 역시 훤히 꿰고 있는 듯했다. 저 동생한테 들으니까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저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았죠. 덕분에 남들이 저희 볼 줄 못하는 걸 좀 볼 줄 압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제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밤새 기도를 올려보니 미영 씨 남편분이 동생을 의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이유라니요? 어떤 이유요? 조상 탓이죠. 미영 씨 남편의 집착과 의심은 다름 아닌 의처증으로 죽은 조상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굿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죄를 지내세요. 죄라면 제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내는 김에 언니분 제사도 같이요. 저요?
저는 왜? 그래야 애군이 낀 게 말끔히 씻어집니다. 애군이요? 저한테 애군이 끼었단 말이에요? 운전하시죠? 네. 사고 조심하세요. 사고라니요? 어찌나 끔찍한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네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니분도 꼭 함께 오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니 혜영 씨에게도 무시무시한 애군이 끼었다며 제사 지낼 것을 당부하는 무속인 김지숙. 예기치 못한 점괘에 자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언니. 나 때문에 괜한 소리를 들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미영아, 나도 처음에는 괜한 소리겠거니 했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속인의 말을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량을 운전해온 언니 박혜영 씨.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유 모를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했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놀라고 당황해야 했던 적도 무척이나 잦았던 것. 요즘 이상하게 차 사고가 잦다 싶었거든. 저 무당 말대로 애군이 끼어서 그랬었나 봐. 아니 하루 이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애군이 끼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미영아, 우리 지내자, 제사. 무속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 두 자매는 며칠 후 그곳을 다시 찾았다. 죄를 지내면 다 좋아진단 말씀이시죠? 언니도 저도요. 물론이죠. 근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왜 굿을 안 하고 제를 지내나요? 그것도 절에서? 극락사 아시죠? 알죠. 그 큰 절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이모님이 거기 큰 스님이십니다. 이모님 지시하에 300명이 넘는 극락사 스님들이 제를 올려주는 거죠. 천도제나 산신제라는 말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뭐 굿을 해달라면 굿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굿은 싫어요. 아, 오늘 이모님을 좀 만나뵈러 갈까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무당굿이 아닌 사찰에서의 제사란 말에 안심한 두 자매. 아, 저기 계시네요. 제를 대신 올려줄 스님이 무척이나 궁금했던 그들은 김지숙의 이모인 큰 스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고무신 신고 승복 입고 또 만나자마자 뭐 합장을 하더라고요. 진짜 스님처럼 머리 밀고요. 이분이 극락사 큰 스님이시자 제 이모님이십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모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종파에서 큰 스님들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이모 뵈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나 약속이었으면 절 구경이라도 시켜드릴 텐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조카님 법당에서 뵐까요? 그럼 이만. 자신들의 애군을 씻어줄 고마운 인물, 유명 사찰의 큰 스님이기도 한 여림을 만난 뒤 자매는 제를 드리기로 결심하게 된다. 참 잘 생각하셨어요. 불공도 드리고 애군도 씻고. 두루두루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제사 비용은 가져오셨어요? 아, 예. 여기요. 근데
제사 비용이 생각보다 좀 이 돈 제사 비용으로도 모자란 돈입니다. 사실 고생하시는 스님들께 시주도 해야 되는데 이 돈만 받는 겁니다. 그나저나 동생이랑 저랑 왜 제를 따로 지내요? 이왕이면 같이 두 분이 각기 다른 이유로 제를 드리는 건데 당연히 따로 지내셔야죠. 근데 제사를 꼭 밤에 지내야 되나요? 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자시에 다스리는 법이죠. 그럼 제를 드릴 때 저희들도 같이 제를 드릴 땐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기가 약한 분이 계시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곤 하죠.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시간에 나오면 미영 씨 남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불신 강한 스님들 수백 명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집에서 기도나 열심히 드리세요. 남편의 이상 행동을 조장해온 귀신과 사고를 유발해온 무시무시한 애군. 이 모든 걸 해결할 제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두 자매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미안해요. 자꾸 오라가라 해서. 아니요. 그나저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귀신이 옮겨붙다뇨. 이 애가 우리 애인데 아무래도 미영 씨 남편한테서 떼어낸 귀신이 우리 애를 자꾸 괴롭혀요. 뿐만 아니라 미영 씨 조카, 그러니까 언니의 아들도 괴롭히네요. 네? 조카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애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진정하세요. 애가 안 좋다는데 진정한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지금 안 보이세요? 우리 애도 아파요. 두 분을 괴롭힌 기본상 귀신이 우리 애한테 붙은 바람에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애기가 지금 아프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이제 진정들 하시고 우리 제 한 번 더 지냅시다. 그럼 우리 애기도 혜영 씨 애기도 다 좋아질 겁니다. 그치만 저도 애기를 둔 엄마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형사입니다. 신랑이 형사거든요. 그 여자 신랑이. 설마 형사 마누라가 사기치겠나. 뜻밖의 사태에 또다시 죄를 지내게 된 두 자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아이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무속인의 경고가 그저 무사히 비껴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 집 앞에서 그놈 만났지. 여보, 집 앞에 서 있는 차. 그놈 차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야, 허나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행동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도 없이 오히려 심해져만 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내라는 죄는 다 지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약을 발랐다고 세 살이 금방 돋아나나요? 닦지도 않고 진물도 나고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망정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러면 앞서 드린 치성도 다 도로아미 사골입니다. 집안이 뒤집어지기 전에 영가천도제 한번 지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죠? 자, 그럼 표차를 합시다. 일종의 극락가는 차표 같은 건데 그거 하면은 복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럴듯한 명분들을 대며 계속해서 제사 비용을 요구한 김지숙과 유미자. 처음에는 90%
87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다가 점점 액수가 뭐 170만 원, 그러다가 240만 원, 중간에도 뭐 87만 원 뭐 부채 같은 거, 그래 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게 5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핸드폰도 안 받아? 설마. 갑작스런 연락 두절에 그 즉시 무당의 법당을 찾은 두 자매. 그러나 죄를 지내주겠다던 그들은 이미 종적을 감춰버린 뒤였고, 안녕하세요. 저 위에 스님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들이 건넨 도군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해봤지만 그 역시 돌아오는 건 거짓말 뒤에 남겨진 허탈감뿐. 결국 자매는 불길한 마음에 여림을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저기 여림 스님 좀 뵈러 왔는데요. 누구요? 여림 스님이요. 이전에 큰 스님이라던데. 여긴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네? 진짜요? 네. 여긴 그런 법명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고, 그리고 큰 스님도 여림 스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십니다. 언니! 그렇다. 애군을 씻어주겠다던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다시 말해 무당의 경고는 제사 비용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었던 셈. 이들은 결국 경찰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 자매 이외에도 피해자는 21명에 피해액은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들은 사기 행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험한 무속인, 그리고 유명 사찰의 큰 스님을 자처한 김지숙과 유미자. 그들은 과연 진짜 승려이고 진짜 무속인이었을까? 선생님 무슨 본다 싶었거든요. 근데 일을 한 가지 다 일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해볼게 하거든요. 일단은 그럼 다음 날 오다 이래요. 그것도 바로 가는 데랑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제 조카는 이제 괜찮은 거죠? 명확한 건 일단 오늘 밤 기도를 드려보고 그때 말씀드리죠. 그냥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나오는 대로 내뱉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인데 어떻게 함부로 내뱉어요. 내일 오시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단 말이지? 아, 그러면 사신제를 지내야 된다 그랬어. 사신제? 뭐 뜬금없는 사신제. 아, 그거야 뭐. 응. 애가 산의 기운을 타서 그렇다면 되잖아. 응? 밤새 기도를 올려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처럼 교묘히 즉답을 회피하며 신중하고도 신통력 있는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한 김지숙. 그녀와 함께 피해자들을 속인 유미자 역시 자신들이 내세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모와 조카 사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내세운 신분과 능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씨가 그 승려로 재직했다라는 그 주장했던 그 절은 그 청도의 유명 사찰인 우사인데 그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김 씨는 그 절의 스님이 아니었고 피고인 김 씨는 실제로 보험 설계사였어요. 당시에 자신의 진술로도 신내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지숙과 유미자 이들은 지금껏 21명으로부터 68차례에 걸쳐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제사 비용으로 받아 챙겼는데 이들은 실제 죄를 지냈을까?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에서는 그런 죄를 개인적으로 지내주지도 않고 또 그런 스님도 없다 하고 하여튼 죄를 지내주진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갈취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용근 씨가 유명 사찰의 승려라고 얘기를 했고 그곳에서 죄를 지낸다고 얘기했고 이용근 씨와 김용희 씨 관계가 이모와 조카 사이 된다고 하니까 이용근 씨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굿이라고 했으면 돈 300씩 400씩 갖다 입고 안 하죠. 근데도 저리라 하면 또 좀 달라져요, 마음이. 경찰의 아내 그리고 유명 사찰임을 내세워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피해자들은 무엇이라도 잡고 싶게 되고 자기 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분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설령 사기라고 해도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하게 돼도 그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굿값으로 12억여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 해에만 1만여 건이 넘는 유사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역시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제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앞으로 더 많은 불행이 닥칠 것을 요구받는다면 한 번쯤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사지로 내몰려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에게 닥친 무시무시한 애군이란 어쩌면 도움을 빙자한 이들의 검은 손길이 아니었을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업 전선에 나서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얼마라도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찾아 나선 주부들을 울리는 사기범들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부업을 찾아야 했던 주부들이 계신다면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요. 제가 더 억울한 건 진짜 몇 번을 물어봤어요. 어디 있는 맞다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 아줌마.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거저보려고 하네. 거저는 뭐가 거저예요? 다 필요 없고 제 돈 90만 원이나 환불해 주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 기분이 진짜 내가 이런 건 내가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환불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 아줌마야. 계약서 다시 읽고 통화하자고. 여보세요.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부업. 그런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이고, 전화세, 전기세, 관리비. 아이고, 전부 다 독촉장이네, 이거. 내가 깜빡하고 못 냈어. 오늘 낼 거야, 오늘. 아이고, 얘. 이서방 회사가 아직도 안 좋으냐? 아니, 금방 좋아진대나 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예고 없이 닥친 남편의 사업 위기.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한 달만 봐주십시오. 한 달 후에는 꼭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 아니면 우리 공장 식구들 거리로 다 앉아야 됩니다. 예? 그럼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안 돼서 아무래도 생활이 좀 빠듯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급한 마음에 있잖아요. 좀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좀 덜 드는데 막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돈 1,000원이 아쉽게 된 정희 씨. 급한 마음에 생활정보지의 구인란을 뒤져보지만 안 되겠는데요.
저희는 경력자를 뽑는 거라서요. 퇴짜 맞기를 수백 번. 드디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아, 여보세요? 예, 저 집에서 하는 부업이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럼요. 문서 작성은 할 줄 알아요. 그럼 된 거예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나 일자리 찾았어. 한 달에 못 벌어도 100만 원은 벌 수 있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잘 알아본 게야? 걱정 마세요. 내일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 이서방한테는 비밀이야. 나중에 돈 내밀면서 깜짝 놀래켜 줄 거야. 직접 사무실에 문의하러 간 정희 씨. 높은 보수, 편한 일자리. 과연 어떤 일일까? 보시다시피 글씨들이 엉망이죠? 이걸 깔끔하게 워드로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계약금 90만 원이요. 그건 왜 내는 거예요? 아, 그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뒤엔 다시 다 돌려드리거든요. 쉽게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이요. 이렇게 직접 와서 얘기해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내일 90만 원 바로 입금할게요. 그럼 입금 확인되는 대로 일거리는 우편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증금 90만 원을 내고 문서 작성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사무실 직원의 말. 전업주부 8년 차인 정희 씨에게 꼭 맞는 부업거리였다. 도대체 워드만 한다는 게 못 믿어서 직접 가서 얘기 들으려고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워드만 한다고 그러길래 사무실도 이래보고 사람들도 그 남자분이 되게 선해 보였어요. 솔직히. 그 남자분 때문에 저는 계약을 했거든요. 어색함, 이 느낌. 하지만 문제는 보증금 90만 원.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리는 정희 씨. 엄마, 어제 면접 본 일 있잖아. 그게 계약금이 필요하다네. 계약금? 엄마 고집한 돈 100만 원 있잖아. 나 그거 딱 한 달만 빌려주라. 내가 돈 받으면 엄마 거부터 제일 먼저 갚아줄게. 돈 빌려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 정말 잘 알아본 게야?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엄마.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정희 씨에게 9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일만 시작하면 금방 갚으리라는 희망으로 주저없이 돈을 입금하는데 정희야! 돈을 입금하고 한 달 뒤 예, 정희야! 맞아, 이거 너한테 온 거 아니냐? 드디어 일이 왔네. 오케이. 그때 그 부업 말이냐? 아이고, 무슨 일이길래 그냥 한 달씩이나 걸리노. 왜 서류는 없고 CD뿐이야? 휘갈겨 쓴 글씨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이에요. 여기요. 워드 작성할 서류 대신 CD 한 장만이 들어있는 우편물. 그럼 혹시 CD에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반가운 마음에 별 의심 없이 CD를 열어보는데 이상한 메일 주소만 잔뜩 들어있네. 처음에 얘기했던 일과 달라 당황한 정희 씨. 다시 우편물을 살펴보니 이메일을 확인하라는 쪽지가 있었다. 하지만 메일 내용은 온통 특수 문자뿐이었다. CD 딱 받고 난 그게 이제 일거리인 줄 알았어요. 막 갈겨 쓴 걸 거기다가 압축시켜서 제가 그걸 프린트로 뽑아서 워드를 작성해 보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봤는데 메일 주소만 있는 거예요. 예, 여보세요? 예. 저 메일도 확인하고 우편물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메일 내용은 알아볼 수도 없고 서류 대신에 이상한 CD만 한 장 왔더라고요. 아, 그럼 맞게 갔네요. 저희가 보내드린 메일을 CD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아니 메일 내용을 알아볼 수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 그거 참. 그냥 보내면 된다니까. 말 많네, 참. 메일 내용도 내용이지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워드 작업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면 저 못하겠어요. 제 계약금 90만 원 그냥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요? 계약서나 다시 읽어보셔. 환불이 되나 안 되나. 돈도 돈인데 한 달 동안 놀림당했다. 완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돌려받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이 계약서상에 뭐 3주 전에 계약을 하면은 뭐 몇 프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끌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메일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당신으로 무조건 메일을 보내라고 했다 이 말이지. 메일 보내고 그쪽에서 답장이 오면 돈을 주겠다고. 참 기가 막혀서. 당신 이것 좀 봐봐. 이게 당신이 보내려고 했던 메일 내용이야. 이런 스팸 메일을 보고서 누가 답장을 보내겠어. 부업 알선업체에서 무턱대고 보내라고 했던 메일은 스팸 메일. 어디야? 문서 작성이라고 해서 90만 원이나 주고 시작한 부업. 하지만 실제 일은 스팸 메일을 보내는 일이었다. 주부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부업 사기였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 수만 천여 명. 그 피해액은 9억 원에 이른다. 열받죠.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90만 원이라도 줘가면서 일을 하려고 할 정도면은 솔직히 일거리도 딴 데 가서 뭐 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아주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용의자는 현재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생떼 같은 돈 90만 원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스팸 메일까지 보내서 더욱 피해액이 늘어난 피해자도 있다. 바로 스팸 메일 과태료를 받은 피해자들이다. 9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 그 생각에 싸우고 계약 해지해달라고 하고 막 돈들 달라고 하고 막 난리 피고 막 해지를 제가 계속 막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계약서는 이제 없는데 메일을 60만 통 보내면 계약 해지를 해주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60만 통이?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어느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만 통인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재심청에서 과태료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팸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피해자. 내가 진짜 불법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미쳤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진짜 그 돈 내가 90만 원 찾으려고 더 큰 일을 벌였구나 생각을 하니까 막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워드 작성 부업. 그 실태는 어떨까? 워드 관련 아르바이트들은 일 자체가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는 기업도 많은 편입니다. 관련한 아르바이트들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부업 사이트에는 흔하게 워드 부업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 워드 부업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사기꾼들의 수법 또한 다양하다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먼저 하는 일은 이렇게 소설책을 입력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10만 원을 입금을 하면 작업 분량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알려주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저는 이제 바로 입금을 하고 사이트 주소를 받았던 거죠. 그럴싸한 사이트? 하지만 이건 역시 사기였다. 워드 작성되어 있는 글을 다시 워드로 칠 필요가 있을까? 보증금 10만 원을 받고 나면 바로 연락 두절. 워드 부업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똑같은 전화번호로 버젓이 또 부업 광고를 낸 용의자. 제작진이 직접 통화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에 대해서요? 네. 일단 일반 소매책을 스캔해서 메일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메일을 받아갖고 집에서 워드 타이핑만 해주시면 돼요. 네. 친구도 이거 같이 하고 싶다는데 혹시 자리 안 남았나 싶어서요. 아니, 한 명 남았어요. 그만하시면 돼요. 친구가 돈을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맞아, 그 보증금이라는 얘기 있는데. 보증금이요? 그냥 월급 그러더래요. 네. 이게 왜 이걸 돈을 넣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하시다가 간혹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는 거고요. 월급 할 때 돌려드려요.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일은 이제 내일부터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입금이 되시면 내일부터. 현찰이 이만큼이 안 되거든요. 얼마 갖고 계세요, 본인은? 네? 얼마 갖고 계세요, 네. 지금 1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면요. 네. 있는 돈 하나만 내주시고요. 나머지 돈은 이따가 입금해 주시면 돼요. 소액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점을 노린 사기꾼. 하지만 같은 사이트, 같은 전화번호로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나섰다. 지금 피해 신고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저희 경찰서에는 한 건 접수됐습니다. 한 건이 접수됐는데 그거에 대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훨씬 많은 피해자들, 여기 보면은 2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거래 건수만 보면은 약 153건에 걸쳐서 한 달에요? 네, 한 달 동안 153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돈이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금액들이 얼마 되는 거예요? 대부분 10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23일 날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요 그날 가서 30만 원씩, 3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인출해 가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계좌 추적 결과 인천 지역 지하철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다는 것을 봐 용의자의 CCTV 사진 입수에 성공했다. 용의자 얼굴의 대강의 윤곽만 구별할 수 있을 뿐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용의자 이름이 뭐다, 어디 산다 이런 게 전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행에 사용된 통장, 휴대폰 전부 다 다른 사람 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포 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기꾼을 잡는 방법은 단 하나. 현금 인출기 주변의 PC방을 직접 탐문 수사하는 방법뿐. 그리고 드디어 2007년 5월 7일 용의자 검거. 20대의 앳된 젊은이였다. 입금되는 대로 현금을 찾아 그대로 집에 돈을 쌓아두었던 용의자. 범행에 사용했던 대포폰 6개와 대포 통장 10개도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공고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10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7만 원인가 8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와.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돈 버는 일이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똑같이 따라 하다가. 모방 범죄로 시작된 워드 부업 사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그 용의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그런 현금을 압수한 부분이 약 2,850만 원. 2,85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 중인 걸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규모가 10만 원 단위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네,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280명.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용의자. 용의자가 수사받는 중에도 항의 문자나 전화가 쉴 새 없이 쇄도했다. 여기가요. 인천 부평경찰서 사이버커 아르바이트 그거 명목으로 10만 원 붙이신 거 있죠?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지. 15만 원이요? 여기는요, 인천 부평경찰서고요. 여보세요? 벌써부터 나한테 사기를 쳐? 경찰서예요. 저는 인천 부평경찰서. 한 번 사기를 당한 배신감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말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 예. 예, 아닙니다.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런. 피해 보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죄송하고요. 제가 돈을 거의 한 푼 안 썼고요. 죄송하다는 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부를 뒤치는 신종 부업사기 워드부업. 그 예방법은 없을까? 네,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무조건 의심하시고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각종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 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개인의 안전을 위해 좋습니다. 워드부업 알선자는 마침내 5월 9일 구속됐다. 보증금 90만 원을 요구했던 용의자는 천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만 원을 요구했던 용의자는 4달 사이에 4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도 그중에 한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5월 7일 검거돼서 5월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90여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준다면, 그것도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대기업을 사칭한 사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기를 판매를 하고 있구나. 남을 속이는 것은 오히려 물건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가더라도 이런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기업체는. 사건의 발생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식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대전자에서 생산 중인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현대전자의 종편입니다. 예? 현대전자요? 어느 날 식당을 운영하던 윤 사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즉 고객님께서 공짜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는 거죠. 정말 공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 전화를 받고 2시간 후 영업사원은 직접 공기청정기를 들고 식당을 방문했다. 제가 마침 이 지역에 배달이 있어서 왔던 차에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과장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영업사원 이름이 명함에는 분명 대기업의 로고가 적혀 있었다. 김민석 과장님. 이야, 이 빛깔하며 디자인 다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게 진짜 현대전자에서 만든 거라 이거죠? 그럼요, 사장님. 현대전자 물건이 확실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현대 로고가 딱 박혀있지 않습니까? 야, 현대. 역시 대기업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게다가 이번에만 특별히 무료 통화권을 드리는 거라서 사장님 공짜로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 번 공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 역시 그들의 수법 중 하나였다. 그럼 이 공기청정기가 정말 공짜라고요? 예. 이야, 이거 홍보 한번 확실하게 하시네. 사장님, 게다가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예. 저희 회사가 현대전자이기 때문에 자회사 카드로 결제하시면 무이자 할부에 포인트 적립까지. 어떠세요? 이 정도면 마음에 드세요? 그들은 또한 자회사 카드를 거론하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는데 마음에 들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아이고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 못 믿습니까? 쇠망치로 두드려도 안 부서집니다. 혹시 부서지면 여기로 당장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새 거 가지고 당장 달려오겠습니다. 확실한 반품과 보상을 강조하며 대기업으로서의 신뢰감을 쌓은 영업사원. 윤 사장은 공짜로 좋은 제품을 얻게 됐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그 사람이 내놓은 명함이 완전히 현대라는 로고가 찍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그 공기청정기도 완전히 현대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래서 그 완전히 현대라고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성함하고. 윤 사장은 그렇게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들의 사기 행각은 구매 2주일 후부터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스바, 요즘 우리 식당 공기가 확 달라진 것 같잖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공짜라니 저도 집에 한 대 놓을까 봐요. 나.
네, 반갑습니다. 서울식당입니다. 예, 제가 주인입니다만. 아, 현대전자요? 아니, 공짜로 충전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료 통화 상품권은 그 다음 달 9일날 좀 전화가 왔어요. 뭐 1억 무슨 911쌍가 뭔가 눌리고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김 과장님, 처음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요. 윤 사장의 항의에 영업사원은 묵묵부답인 채 슬슬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인터넷 이벤트가 많은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중 무료 통화권의 실체가 사회 문제화되며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무료 통화권? 다 사기잖아. 그럼 이것도. 다급한 마음에 다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보는 윤 사장. 그러나 이미 영업사원은 연락이 두절된 후였다. 뭐한데? 진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고장인가 봐요. 고장? 아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라니. 아니, 아침에 이상한 소리가 좀 나더니 이제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요? 그럴 리가 나타나서 내가 해볼게. 아무래도 에이스를 부르셔야겠는데요. 아, 참. 제가 구입하고 한 5일째 됐나요? 이게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 식당인데 도통 저게 뭐라 그럴까 용량이 너무 작은 건지 공기청정이 되지를 않아요. 또 그 청정기를 사용을 했죠. 사용을 하였더니 요번에는 스위치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던 영업사원. 그러나 어이없게도 공기청정기는 한 달 만에 작동을 멈춰버리고 말았는데, 아니, 요즘에 어떤 때인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물건을 부실하게 만들면 되나? 에이, 참. 이것도 뭐야? 문청구서 이거? 무이자 할부란 말과는 달리 카드요금 청구서에는 이자 수수료가 부과돼 있었다. 저희가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카드로 결제하시면 무이자 할부에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계열사 중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할부 혜택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계열사 관계가 아니라는 카드사의 주장. 결국 영업사원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기였던 것일까? 스스로 대기업이라 칭하며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제작진은 직접 판매업체에 잠입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현대 공기청정기는 회사 없고요. 일은 쉬워요. 일은 쉽고요. 진짜 현대네. 네. 그럼 여기는 그 현대의 하청업체인 거예요? 하청업체가 아니고 현대 렌탈 사업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총판이에요. 자, 3년부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 효과가 없으면서 공기 순환이 없으면서 허가를 안 해줄 정도로 아기들한테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PC방이나 당구장 아니면 뭐 태권도장, 한기동원 같은 데서도 요즘 공기 순환이 많이 높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소스를 다 드릴 거예요. 일반 업장 대상으로 소스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드릴 거고요. 그들이 말하는 소스란 전화번호부에서 대상업체에 전화번호를 발췌한 것인데, 텔레마케터들은 이 소스를 받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교육받은 대로 대기업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현대 계열사라는 것은 그치 거기까지 물어보신 분이 없고요. 자, 저희 그 제품 박스 보시면 현대라는 제품의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로고는 현대라는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저 로고 자체를 찍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니까. 자, 저희가 왜 그렇게 해주느냐. 우선 여러분들 저희 현대라는 제품, 현대라는 공기청정기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수출하다가 국내에 들어온 원모델이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대기업 계열사라고 주장하는 담당자들. 그렇다면 영업 현장에서는 어떨까? 제작진은 직접 영업사원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현대이라는 거는 현대전자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현대전자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현대전자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 현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현대중공업 따로, 현대자동차 따로, 뭐 현대 따로 달리는 다 찢어집니다. 역시 대기업 계열사라고 주장하는 영업사원. 그거를 그냥 돈 내고 쓰시죠 그러면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이 95만 7,600원 나오잖아요. 그 95만 7,600원을 한 번에 저희가 다 핸드폰에 다 충전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실 때 95만 원 이제 95만 원의 돈이 충전이 돼 있으니까 핸드폰을 쓰실 때마다 거기서 이제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이 부과가 안 되죠. 또한 영업사원은 피해자의 말대로 무료 구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지금 귀사 제품이라고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제작진은 해당 기업체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안 만들죠. 예. 저희도 일정 부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와드릴게요. 네. 예. 해당 기업체 측에선 제작진이 보낸 공기청정기 자료를 검토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를 통해 제작진은 해당 업체에선 공기청정기를 생산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그 상표권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회사 카드 결제 시 혜택을 준다는 건 역시 거짓인 걸까? 제작진은 직접 거론된 카드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업체의 경우 당사는 물론 국내가 어떤 신용카드사와도 계열사 관계나 혹은 제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문제업체 판매원이 계열사 관계이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 자체가 명백한 허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수법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기업 사칭에 이은 또 다른 수법, 전화통화료 무상 지원. 그것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굉장히 그 번복 쓰는 게 아주 뭐라 그럴까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요금도 엄청 비싼지 한 달 반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2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제가 평균 사용하는 금액이 대개 달에 6, 7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20만 원 이상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요금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서로 상반된 주장. 제작진은 통화상품권 판매업체를 방문해 무료 통화권의 실체를 파헤쳐보기로 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예, 5,000원, 만원, 3만원, 5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10% 드립니다. 10%요? 네, 그게 최저가예요. 그 밑에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보여드리면 만 원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격이 싸니까 싼 만큼 뭐 싼 게 비지떡이죠, 사실은. 일반 요금하고 뭐 비교 대상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그 일반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지떡이니까 사은품 용도로 과정으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방문업체라든가 저희는 많이 거래하고 있어요, 현재. 어디 거래하고 있어요? 상호는 잘 모르겠네요. 워낙 많아서 한 200군데 넘어요. 작년에 사회 문제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 아,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10,000원 끝이에요. 10,000원 사용 안 돼요. 고객한테 줬잖아요. 고객한테. 회사가 망해버리면 사용 못하는 거지. 다른 데서 구매하신다고 해도 거의 안 사기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뭐 살아남을 확률 없어요. 도심에서. 결국 무료 통화권은 허울뿐인 공짜 상품이었던 것. 뒤늦게야 그 사실을 난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데 과연 보상받을 순 있는 것일까? 그냥 이거를 취소시키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되는 거를 제가 차단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신용불량자가 돼요? 네. 무슨 기계를 어떻게 해요? 예? 공기청정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도 저는 취소하고 싶어요.
소비자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조차 없었다. 소비자를 우롱한 사기 방문 판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방문 판매의 경우에 그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기가 쉽고, 특히 이제 무료라든가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기가 쉬운데요. 그 무료나 공짜 상수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또 특히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영업사원을 돌려보내고 하루 정도 여유 시간을 갖고 제품 정보를 수집해서 그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의 그 제품 구매에 기초가 되는 제조 판매 회사의 신용도나 인지도를 기망하여 사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현대그룹의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여 현대그룹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기 방문 판매. 피해자는 지금도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 공기청정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이 도리어. 저는 아직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이것만 보면은 화가 납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우롱당한 게. 반품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반품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현재 이 로고를 부착하고 대기업 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대기업을 사칭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를 치고 싶다면 이것을 사용해라. 바로 이것이 저들이 얘기했던 무료 통화권이라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통화권을 10% 가격인 1,000원에 팔면 사실 그 원가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상품권의 뒷면을 보면 이 통화권은 비매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주겠다고 유혹했던 저들의 이야기. 그러나 세상엔 이유 없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그날을 위하여 사기 예방 프로젝트 트릭이 함께합니다. 골프웨어 잔디로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